자, 162번부터 들어간다. 얘들아,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였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얼마 B는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식의 값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에서는 최대 최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고, 이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만약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고, 그 다음에 A, B, X, Y가 무슨 수? 실수. 자, 실수 조건에서 1번은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고, 실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코시의 부등식이야. 알았지? 자, 코시의 부등식인데 그 두 가지를 적어보면 첫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얼마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코시의 부등식인데 이 코시의 부등식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으면 등호는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이 문자가 A, B 두 개 나오는 거지만 문자가 세 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자, 이 식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AX, BY 플러스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 자, 항이 세 개일 땐 A분의 X, B분의 Y, C분의 얼마, Z는 무조건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나 눈에 쉽게 보이지만 코시의 부등식은 퍼즐 게임 하듯이 모양 맞추는 걸 좀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는데 이 시간 한번 봐볼래요? 자, 얘들아 나와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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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여기는 가로 안에는 1차. 이 1차는 여기 A와 X를 곱하고 B와 Y를 곱해서 요 안에 1차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코시의 부등식을 쓰는데 봐봐. 9x의 제곱 플러스 16y의 제곱이 나왔다. 9x의 제곱 16y 플러스 16y의 제곱 9x의 제곱 플러스 16y의 제곱. 내가 코시의 부등식을 쓰는데 9x의 제곱 플러스 16y의 제곱이야. 이 말은 9x의 제곱, x에 대한 이차함이 나오는 건 이 자리예요. 알겠죠? 그럼 9x의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3x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9x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16y의 제곱이야. y에 대한 이차는 이 자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6y의 제곱이란 건 y 자리에 얼마야? 4y가 들어갔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x나 y가 들어간 게 아니라 x 자리에 2x, y 자리에 3y, 4y 이렇게 묶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시의 부등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62번. 그래서 오늘 함수를 들어가는데, 자, 우리 수연이 학교는 만약에 우리 도윤이는 오늘 코시의 부등식까지 중간고사 시험번이야. 알겠지? 원을 너희들이 안 봤으니까 원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연이는 합성함수하고 여감수까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수연이나 아니면 무학도 합성함수나 여감수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항상 보면 합성함수가 여감수가 성질까지 들어간 경우 있고 조금 못 들어간 경우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한 번. 그러니까 시험 보든가 안 보든가 어차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시험 범위까지는 일단 알고는 들어가세요. 자, 갑니다. 자, 162번이 3x 플러스 4y가 얼마냐면 5 나왔습니다. 이때 9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의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 읽어봅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실수라는 조건에서 두 번째 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니까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꺼내야 해요. 알겠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꺼내야 해. 왜 선생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안 쓰고 코시의 부등식을 썼습니까? xy가 실수이다. 이 말이 있어서 쓴 거예요. 9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이야. 그럼 내가 코시의 부등식을 쓰려면 얘를 써야 하는데 9x의 제곱이 나오는 것은 요 자리가 9x 제곱이네. 요 자리는 x 제곱이 없잖아. 그치? 요가 9x의 제곱이고 이게 4y 제곱이 돼야 해. 그럼 x 대신에 3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2y를 집어넣어야 된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코시의 부등식을 모양에 맞춰 나갈 겁니다. 자, 9x의 제곱이 된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이 된다면 2y의 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럼 결국 x자리에 3x, y자리에 2y야. 자, 코시의 부등식의 값 1차항이 얘네. 1차항은 얼마야? 3x 플러스 4y의 제곱이야. 그러면 3x 플러스 4y가 나왔다는 것은 얘하고 곱해서 3x니까 a 자리에는 얼마야? 1의 제곱이 들어가야 하고 b의 제곱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곱해서 3x, 밑에 있는 거 곱해서 4y야. 2의 제곱이 돼야겠구나. 그래야만이 이 모양이 맞춰져 나간다는 거예요. 대답합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문제는 결국 9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야. 자, 1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고? 5고 3x 플러스 4y가 5니까 5의 제곱 얼마? 25야.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누니까 자, 9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부등식의 양변을 5로 나누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얼마다? 5다. 자, 최소값은 5 나왔는데 그때 x와 y는 얼마냐? 코시의 부등식은 자, 최대 최소를 가질 때는 등호일 때 성립한다. 자, 항이 2개일 때 등호일 때 성립하는 것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다. a분의 x 자리 얼마? 3x. b분의 2분의 y 자리 얼마? 2y. 그러면 결국 이 식의 값이 성립하려면 y는 3x일 때가 됩니다. 됐나요? 자, y가 만약에 3x야. 근데 그 x, y는 다음 식을 성립해. 오케이? 자, y가 3x야. 3x, 12x, 3x, 15x죠.
15x가 얼마? 5기 때문에 x의 값은 얼마다? 3분의 1. x가 3분의 1이면 집어넣으면 y가 1 나와서 xy가 이렇게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시의 부등식은 오늘 이 시간에 한 10문제 정도 풀 텐데 그 코시의 부등식이 왼쪽에 있는 퍼즐 게임 하듯이 이렇게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현이 이해되나? 우리 이해돼? 빈이는? 자, 그 다음에 다시 163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한다. 얘들아, 잠깐만 나봐봐. 지금부터 만약에 나가면 8월 20일까지 선생님이 진도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8월 20일까지. 8월 20일까지 진행을 해 나간다면 진행해 나가면서 교과서하고 올림푸스는 항상 풀게끔 제가 과제물로 정리해 줄 거예요. 풀게끔. 근데 이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학에 이제 며칠 지나면 마무리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최소한 선생님이 이번에는 지금 숙제 검사를 했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아마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 시험을 볼 때는 뭘 보냐면 다시 선생님 이야기한다면 올림푸스를 볼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뭐가 됩니까? 각 교과서는 또 교과서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 올림푸스는 결국 원이 시작된 학생은 원부터 볼 거고 도형의 이동이 시작된 학생은 도형의 이동이 시작된 부터 볼 거니까 계속 반복하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반복을 하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 내 교재라. 알았니? 그게 이 방학 때 대충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해야 해. 다시 한다는 시간이 조금 아깝죠. 아셨죠? 그래서 꼭 그 부분 정말 지겹다.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도 시험 너희가 더 많이 봐. 징그럽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올림푸스는 그 학생들이 올림푸스에 몇 번을 풀고 있냐면 3번, 4번을 풀고 있어. 천도미를 풀게끔 하고 있습니다. 푸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알았지? 에? 말씀 이해돼요? 알았어요? 대답만 하면 뭐해? 조용히 알았어? 자, 우리 다시 또 퍼즐 게임을 또 한번 모양 맞춰보는 걸 한번 합시다. 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정말. 자, 루트 A 플러스 얼마? 루트 3B. 자, 최대값 구합니다. 잠깐 보세요. 문제에서. 자, 문제 자체를 보니까, 내용 자체를 보니까 A 플러스 B는 6이고, 이때 다음 식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은 양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산술평균과 이거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기는 조금 귀찮습니다. 제곱의 값을 해야 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지 않고 코시의 부등식을 쓸 테니까 모양을 잘 보세요. 선생님, 2차가 없잖아요. 아니, 코시의 부등식을 쓰면 2차가 있어야 하는데 2차가 없잖아요. 조금 뭔가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2차가 없는데 코시의 부등식을 쓰려고 봤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요거의 제곱이 여기 있고 y의 계수에 y의 계수 요거의 제곱이 여가 있죠? 그죠? 그럼 모양은 얼마가 됩니까? 이 새끼는요, 이거의 제곱이에요. 요것은요, 이거의 루트 b. 숫자 신경 쓰지 말고 루트 b의 제곱수였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코시의 부등식을 쓸 때 모양 맞춰나가는 연습을 잘 연습해야 해. 아, 그럼 뭐야? 완전 제곱이 돼야 하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그럼 여기 x의 제곱과 y의 제곱은 뭘 적을까요? 일단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얼마야? 이 식의 값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얼마? 3b의 괄호밖에 제곱이 된다. 아니 여기에 있는 수는 얘하고 얘를 곱해서 나오고 이곳은 얘하고 얘를 곱해서 나온 수 아니야.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얘하고 뭘 곱해야 해? 1의 제곱이 들어와야겠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루트 3b가 나와야 해. 그럼 여가 루트 b가 있으니까 뒤에는 루트 3의 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루트 a, 이거 두 개 곱하면 루트 3b. 아시겠죠? 모양 맞추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런 모양을 맞췄을 때 a 플러스 b야? 이건 6입니다. 자, 3에다 1 곱하면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자,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루트 a 플러스 루트 3b의 제곱입니다. 이거의 제곱의 값이 24보다 적거나 같아요.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얼마? 루트 3b는 마이너스 얼마? 루트 24. 2 루트 6. 자, 2 루트 6이니까 이와 같이 범위 안에서 존재하겠죠. 이해됐나? 잠깐만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근호의 값 자체는 루트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음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된다? 이 수는 이렇게 적어진 게 아니라 양수. A하고 B가 양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식의 최대값은 2루트 6이 되는 겁니다. 자, 최대값은 2루트 6인 걸 찾았어. 근데 그 최대값을 가질 때 A와 B는 얼마가 될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등호가 성립할 딱 있는데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얼마야? A분의 X. A분의 A 자리에 얘가 있죠? X 자리에 얼마? 1. 플러스 B분의 B 자리에 루트 B가 있고 그 다음에 자 Y 자리에 얼마? 루트 3이 있습니다. 이해됐나? 그러면 대각선 곱해주면 루트 B는 루트 3에 있지? 루트 B는 루트 3에 있죠? 그럼 제곱해버리면 B는 얼마? 3이. B가 3A야. B가 3A면 B 자리에 3A를 집어넣으니까 4A가 6이 돼서 4A가 6이 돼서 이걸 만족한 A는 4분의 6이면 2분의 3이 된다. A가 2분의 3이 되면 집어넣었을 때 B는 얼마냐면 2분의 9가 돼서 이때 코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그러니까 코시의 부등식 저렇게 당장 안 물어본단 말이야. 알았지? 문제로서 물어봤을 때 모양, 어떻게 하면 코시의 부등식을 모양을 맞춰 나갈 것인가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어요? 필요한 학생 있으면요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165번의 별표. 165번은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와도 틀려요 학생들이. 알았죠? 그래서 코시의 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가 16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의 문제를 먼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164번 들어간다. X하고 Y는 실수다. X하고 Y가 실수야. 2분의 얼마? 1X. 플러스 Y는 5다.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혹시 이런 방법 쓰지 마세요. Y는 5-2분의 1X, Y 자리에 5-2분의 1X 집어넣으면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완전적으로 바꾸면 최대 최소가 등장해요. 알겠죠? 그런 방법 쓰지 마라. 지금은 코시의 분식 모양 연습하는 거야. 알았죠? 훨씬 코시의 분식이 더 빠릅니다. 자, 갑니다. 최소가 XY가 실수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코시의 부등식을 쓰겠지. X제곱 Y제곱이야. 얘는 쪄가 있겠다. 근데 이 식이 1차네. 1차면 여기에 나와야 하잖아. 근데 X의 개수가 얼마? A인데 그럼 A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B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 Y의 개수가 1이니까 B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그래서 코시의 부등식을 쓸 거야. 자, 갑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2분의 1X 플러스 BY Y는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식을 내가 만약에 쓴다면, 자, X의 제곱, Y의 제곱을 줍습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이에 2분의 1X 플러스 Y가 5니까 5의 제곱 25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4분의 1 플러스 1이면 얼마야? 4분의 5지? 오케이? 이거 4분의 5죠? 역수 취하면 얼마가 곱해진다? 5분의 4가 곱해지겠네.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6이 되는 겁니다. 대답합시다. 됐나요? 오케이? 자, 66번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A, B, C, D가 실수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은 얼마냐면 2야. 그 다음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8 나옵니다. 자, 칠판 봐주세요. 자, AB 플러스 CD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고 AC BD 이거의 최대값도 구해보세요. 자, A제곱 B의 제곱은 2가 되고 C제곱 D의 제곱은 18인데 이 두 식을 가지고서 이거의 최대값도 구해보고 이것도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또는 코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집합에서는 뭐 이런 식의 최대 최소는 안 물어보니까 명제에서도 이런 식의 최대 최소는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대강 코시의 부등식이니까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을 써야 해. 자, 근데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건 선생님 눈에 보이네요. 왜 보여요? AC 뭐야? AC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얼마? BD 요게 B고 이게 D잖아. 오케이? 단지
코시의 부등식에서 x제곱과 y제곱 자리에 cd가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코시의 부등식에서 1번 모양을 빨리 머릿속에 제가 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다.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은 자 보고 들어갑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야. x의 제곱 y제곱이야. 아 얘는 뭐야? ax야 플러스 by 얼마? bd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을 딱 보고서 이 식 두 개 곱하네 코시의 부등식에서 썼네. 그걸 캐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a제곱 b의 제곱은 2고 이건 18이야. 제곱한 값이 36보다 적거나 같대. 제곱한 값이 36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AC 플러스 BD는 제곱한 값이 36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에서 어디까지? 6까지.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은 얼마다? 6이 나오네요. 대답하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식의 최대 최소는 내가 코시의 부등식을 썼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구해? A, B인데 이렇게 곱하면 코시의 부등식인데 얘는 A, B하고 C, D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A, B를 찾으려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봅니다. 자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을 거예요. 1번 공식에 자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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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되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모양을 보세요. 근호 안에 완전 제곱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절대값을 달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호 안에 있는 완전 제곱수는 절대값을 달고 나오는데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166번에 A, B, C, D가 양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양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절대값을 달고 나옵니다. 2배의 절대값 AB. 그런데 A제곱과 B의 제곱은 2가 돼서 여기 2하고 여기 2가 약분됩니다. 약분되면 결국 뭐가 된다? AB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요? 그럼 AB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B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CD, CD의 곱이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아니야? 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은 자, 2의 곱하기 루트 2개 곱하면 C의 제곱, D의 제곱. 자, 얘는 절대값을 달고 나오니까 CD의 곱하고 같다. C의 제곱, D의 제곱이 18이니까 18과 2는 약분하면 9가 남습니다. 9가 남으니까 절대값 CD의 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CD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9에서 어디까지? 9까지. 그래서 AB하고 CD의 합의 최대값은 AB도 최대를 갖고 CD로 최대를 가졌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고 이거의 최대값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할 것은 이걸 구하는 거야. AB를 보고서 곱을 구하는 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이걸 보고서 이걸 구해? 그럼 뭐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걸 구해? 곱하고 있잖아. 코시의 부등식이구나. 그걸 우리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65번을 들어갈 테니까 지금 필요한 학생은 찍으시오. 우리 좀 뭐야? 시연이 잠 오면 일어서. 자, 165번에 별표를 딱 제가 해달라겠죠? 그 별표를 잘 하시고 자, 165번인데 165번에 문제의 유형들을 잘 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시험 대비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유형들이 정말 많이 쓸 거야. 자, 문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봐봐. 세수의 합이 6 나왔다. 세수의 합이 6 나왔고 이때 제곱의 합이 세수의 합이 4고 제곱의 합이 만약에 6이었다면 여기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x의 범위가 나와야지 최대 최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서 x의 최대 최소, x의 범위 구하는 문제야. 요거 코시 분홍식 아니야.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공식을 보면서 유도를 해주겠지.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선생님 코시의 부등식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이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풀어봄으로써 이 스타일은 코시의 부등식이다. 자, 어떻게 해서 얘가 코시의 부등식이냐? x의 범위를 구하여라. x의 범위야? x의 범위면 x의 범위는 x로 표현돼야 해. y하고 z는 전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알겠죠? x의 범위를 구하여라. x에 대한 식을 끌어내는 거야. y하고 z를 없애버려야 하니까 자, y하고 z를 전부 다 x로 바꿉니다. 보세요. y 플러스 z는 4-x. 자,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6-x의 제곱이 됩니다. 나는 선생님 x에 대한 식을 꺼내야 하니까 y하고 z를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수 많이 봤다. y제곱 z의 제곱 이 자리에 있네. y하고 z는 1차 아니야? 이 자리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모양을 맞춰가 봅니다. 자, 일단 2차함을 봐봤어. 얼마야?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야. 자, 그런데 얘는 크거나 같아. 1차함이 여기 있네. 1차함은 얼마야? y 플러스 z야? y 플러스 z야? 이거의 제곱이야? 근데 y하고 z는 얘하고 얘가 곱해서 y가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z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해?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코시 부등식이 써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코시의 부등식을 쓰자. 자, 정리하면 자, 2배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야 6 마이너스 x의 제곱 y 플러스 z야 얼마야?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y하고 z가 전부 다 x로 바꿔져 버리죠. 네, 이렇게 코시의 부등식을 써서 최대 최소를 읽어내는 거야. 알았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값을 이제 정리해 보면 모든 항은 우변 넘어갈 거예요. x의 제곱 3x의 제곱 1차 값 볼까요? 88에 얼마? 44, 8x 상수항을 볼까요? 16에서 1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4가 되네요. 넘어왔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 범위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2에서 2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 최소값은 3분의 2.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의 코시의 부등식을 써서 x의 범위의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야. 올림푸스에도 없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무학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이게 무학뿐만 아니라 코시의 부등식을 내버리면 도형의 코시를 내든가 아니면 이식을 내든가 반드시 등장하는 거야. 무슨 말 뜻인지 알겠지? 네, 연습법 별표 하셨다가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의 형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한 학생 있으면 요거 찍으시고요. 자, 찍어보시죠. 저희는 언제가 계약이? 저 7일인가 16일쯤이에요. 근데 이번에 학교 개항 못할걸요? 온라인 수업 할 거예요, 온라인 수업. 개항 못할 거야. 나는 뉴스 보면 정말 코로나가 심한 것 같아. 알파, 베타, 감마. 그럼 또 뭐 있더만 그 병이 또 뭐라고 있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지금 대학교는 뭐가 됩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바꿔졌죠. 거의 모든 대학이 2학기는 비대면 수업한다고 정립을 했어요.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고등학교가 마찬가지니까 이 시국에 불러버리면 안 되지. 힘들지. 어제 혹시 야구 봤니? 응? 나도 야구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쪽 없는 쪽 다 했다? 어? 너 그거 봤니? 요거? 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외국 나가서 공항에서 총 맞았어요. 진짜 잘하고 못하고 게임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와, 근데 어제 그놈은 진짜 나 일을 못하겠어. 그 투수는 어떻게 공을 잡아서 뭘 하고 있어? 그냥 쭉 밀어버리면 되지. 그러다 졌잖아. 어제 그래서 배구가 이겨서 그나마 이해한 상황이야. 근데 배구를 못 봤어. 아침에 해가지고 야구 한번 보고 오늘 지금 오늘 일본 미국하고 하나 몇 시에 해? 7시. 끝나고 나는 미치 학원에 학교 있을 때 아니 학원에 있을 때 하네. 7시에 다 같이 가요. 선생님 가라니잖아요. 꺼지라고.
자, 일단 모양을 한번 보고 도형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빨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가 5문제예요. 알겠죠? 도형 문제가 코시의 부등식이 어떻게 도형으로 등장하는가를 한번 잘 봐봐.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가 있습니다. 야.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가 있는데 자, P를 잡아서 두 개의 원을 그립니다. 자, 두 개의 원을 그리는데 이때 두 원의 면적을 S1과 S2라고 합니다. 면적 찾아야죠. 아, 면적을 찾아야겠는데 원의 면적이면 당연히 반점이나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저 반점이 없어요. 아, 없으면 줘야죠. 없으니까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얼마? B라고 놓자. 그죠? 그러면 A와 B는 당연히 얼마야? 10이 되겠지. 자, S1은 왼쪽에 있는 면적은 S1이야. S1은 파이 R의 제곱 얼마야? 파이 A의 제곱. S2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원의 면적 파이 R의 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면적을 S1, 오른쪽에 있는 원의 면적을 S2라고 할 때 문제는 자, 무엇을 구하여라? 4S의 제곱 4S1 플러스 얼마? S2. 자, 봅니다. 4S1 플러스 S2의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4S1 플러스 S2야 4S1 여기다 4 곱하네요. S2 더하면 파이로 묶을 거예요. 갑니다. 얼마입니까? 4A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4S1 플러스 S2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거의 최소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이거야? A 플러스 B가 10이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코시의 부등식을 쓸 거야. A제곱, A와 B에 대한 2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자, A의 제곱이 아니라 4A 제곱이야. 4A 제곱이면, 요게 2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B의 제곱이야. 당연히 B의 제곱이 되고. 이해됐나? 자, 뒤에는 뭐가 곱해질지 모르겠지만 1차항은 A와 B예요. A와 B야. 그러면 내가 코시의 부등식을 썼을 때 얘하고 곱해서 얘가 나와야 해. A가 나와야 해. 여가 2A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의 제곱이 있어야만이 얘하고 곱해서 A가 될 거 아니야. 자, B가 되려면 얘하고 곱해야 하니까 뒤에는 1이 있어야 하구나. 그래야만이 코시의 부등식이 써지는 겁니다. 대답합시다. 이해됐나요? 그럼 얼마야? 너는 4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4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우변은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B가 10의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가 10이니까 10의 제곱. 너 지금 갈 거야? 그러면 잘 다녀오고, 영상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일 거 집 아까 휴가 가서라도 꼭 봐. 알았어? 그 책 갖고 가. 알았지? 월요일날 또 보고, 월요일날 오는 거야? 화요일날 일찍 오면 일찍 와. 영상 보내줄 테니까.
알았어. 자, A 플러스 B가 10의 제곱이면 100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4분의 1이니까 4분의 0입니다. 역수 5분의 얼마? 4. 약분하면 20 곱하기 4니까 80.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B는 B의 제곱은 8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80. 오케이?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88. 말뜻 이해돼? 혹시 부등식 써야 한다니까. 말뜻 이해되니? 그러니까 자유로 써야 돼. 자, 이건 실수야. 양수 조건이었으면 코시의 부등식을 쓰고, 양수 조건이 이루어지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고.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요. 요거 찍으셨죠? 요걸 기억하시고. 시연아, 눈 떴어? 아니, 선생님 안경 안 써서 뭐 이렇게 잘 못 봐. 근데 잔지 안 자는지는 알아. 고개의 미세함을 딱 보면 적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8번. 자,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얘들아, 이 그림이 있을 때 이 사각형의 둘레의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해내래. 자, 이변의 길이는 뭐 A, B, C, D 뭐 그 의미 없고요. 이변의 길이가 4고 이변의 길이가 2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당연히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둘레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얼마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XY라고 나. 그럼 나는 X하고 Y의 합의 최대값만 나오면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맞나요? 이 사각형의 둘레는 어차피 6으로 고정됐잖아. 요 둘레가 합이 최대일 때 둘레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왼쪽도 직각삼각형, 오른쪽도 직각삼각형. 그러면 뭐 하자? x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빨강의 제곱이죠? 빨강의 제곱은 위쪽에서 직각삼각형에서 16 플러스 4 얼마? 20이 되겠네요. 20이 되는데 나는 여기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면 다시 코시의 분식을 넣을 거예요. 자, A의 자리에 2를 집어넣고 B 자리에 2를 집어넣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해서 ax by니까 이 식이 성립되겠네요. 됐나요? 2야 20이야 40입니다. 제곱한 값이 40보다 적거나 같아요. 그럼 x 플러스 y는 루트 40. 루트 40. 40이면 2루트 얼마? 10. 마이너스 2루트 얼마? 10. 그런데 x하고 y는 변의 길이니까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이렇게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x하고 y의 합의 최대값은 2루트 10 나옵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은 x, y는 최대값만 가지면 되니까 얼마? 2루트 10.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은
6 플러스 2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자, 넘기세요. 70번 문제, 그 다음에 71번 문제 풀고 앞쪽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코시의 도동식을 제가 내드릴 겁니다. 자, 170번이다. 근데 우리 친구를 여기 한번 봐봐.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당연하겠지? 답을 찾는 건 당연한데 다음에 우리가 혼자 문제를 풀거나 최대치수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지? 이건 안 돼요. 안 해야겠죠. 그죠? 이거 코시의 도동식. 이건 집합 문제인데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문제는 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이 삼각형을 세 개를 면적으로 쪼갭니다. 자, 이 면적이 S1, 이 면적이 S2, 이 면적이 S3가 됩니다. 자, 얘들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정삼각형의 면적이야. 근데 정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혹시 생각납니까? 주연아, 정삼각형의 면적 공식 한번 불러봐. 4분의 정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요, 4분의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정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요게 정삼각형의 면적입니다. 자, 이 정삼각형의 면적이 얘인데 이 정삼각형의 면적이 세 개로 쪼개졌어요. 쪼개졌으면 S1, S2, S3의 합이지. 그죠? S1, 2, 3의 합이 계산하니까 얼마다? 4루트 3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구나. 잠깐만, 이해됐나? 자, 하나의 정삼각형을 세 개로 쪼갰습니다. 세 개로 쪼갠 이 삼각형의 합은 정삼각형의 면적하고 같으니까 계산하면 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S1의 제곱, S2의 제곱, S3의 제곱에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 맞죠? 그럼 최소값 구하라겠으면 모양 봐. 이거 2차야, 이거 1차야. 항이 3개인데 항이 3개니까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1차야? 1차 앞에 계수가 전부 다 1이네. S1, S2, S3 앞에 계수가 1이야? 그럼 전부 다 요것들이 계수가 얼마? 앞에가 1이니까 요것들이 1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모양 나갑니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S1의 제곱 S2의 제곱
플러스 S3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S1 BY 얼마? S2 S3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이 성립되지. 됐어요? 근데 나는 구해야 할 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건 어차피 3으로 고정됐고 S1, 2, 3가 4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48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S1의 제곱, S2의 제곱, S3의 제곱은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16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당연히 최소값은 얼마? 16이 되는 거지. 됐나? 모양 정말 많이 맞춰봐야 해. 알겠지? 그냥 신경 써서 맞춰야만이 A, B, C, X, Y 기호를 자연스럽게 읽혀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71번 문제. 자, 중요한 것 이 문제도 코시의 부등식이었다는 거. 자, 문제 봅니다. 직육면체가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 나왔습니다.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니까?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이거 아니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게 최소가 되면은 결국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이게 최소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인데 그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야. 에이, 3루트 3이야? 3루트 3은 얼마? 루트 27이잖아. 그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27이구나. 그래 놓고 A, B, C의 합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야. 다시 코시의 부등식 써버리면 되지. X, Y, Z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집어넣습니다.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X 자리에 1, Y 자리에 1, Z 자리에 1. 이 식은 크거나 같다. AX, A, B,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 이거 얼마? 27. 3, 81. 제곱함수가 81보다 작거나 같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하고 9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됐나? 그런데 제곱의 A, B, C는 변의 길이니까 무슨 수야? 양수야. 그 최소값은 얼마? 9가 되겠죠? 최대값은 그 문제 무슨 값을 구해달라 해서 최대값 구해달라 했네요. 최대값 구해달라 했네요. 최소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ABC의 합의 최대값은 9잖아. 9니까 9, 4, 36. 오케이? 그래서 대각선에 주어졌을 때 이 직육면체의 사각형의 둘레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은 36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찍으시고 코시의 부등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69번 푸세요. 169번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아마 그 문제가 코시의 부등식에서 하나씩 쓰기도 귀찮고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써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용에서 그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놓고 그래놓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딱 모양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현이 나왔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그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꺼내졌다면 좀 꺼내지는 거고요. 좀 못 꺼내졌다면 과정이 어디까지 갔냐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버벅대기는 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거나 오래간만에 배우니까 버벅된 거니까 뭐 안 풀린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최대 최소 문제니까 산수 평균이나 기하 평균이나 아니면 코시의 부등식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대 최소값 찾으러 갔다? 이게 아니야. 자, 일단 너무나 예쁜 직각삼각형을 줬네요. 그래 놓고 한 중에서 각 변까지의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DEF인데 그 길이를 제가 ABC라고 줘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눠지구나. 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높이. 이 삼각형은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하고 똑같다. 2분의 1 곱하기 5의 2, 2분의 1 곱하기 12b, 2분의 1 곱하기 13c. 그래서 얼마? 5의 2. 5의 2 플러스 12b 플러스 얼마? 13c. 그럼 뭐야? 내가 찾아야 할 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 2분의 1과 2분의 1이 약분되니까 5의 2 플러스 12b 플러스 13c. 이게 얼마다? 60 나왔습니다. 됐나요? 이게 60인데 주어진 시계가 A분의 5 플러스 B분의 12 플러스 얼마? C분의 13. 이 시계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코시의 부등식을 코시의 부등식을 쓴다. 코시의 부등식을 쓴다? 근데 제곱수가 안 보이네요. 그죠? 코시의 부등식을 써야 하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이야.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모양으로 바꾸는가 잘 봐보세요. 루트 5A야, 5A야, 12b야, 플러스 13c예요. 이게 A제곱, B제곱, C제곱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짜리에 뭘 집어넣을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크거나 같다. AX. 잘 보세요. 밑에 있는 게 AX 곱해지면 루트 A 없어지죠. 루트 5니까 5가 남습니다. 5 BY 루트 12B하고 루트 B분의 12야. BB가 약분되고 루트 12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12 그 다음에 13 이거의 제곱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자, 내가 구해야 할 것, 이 시계값. 이 시계값 60. 이건 얼마야? 25, 30. 30의 제곱 900. 오케이? 그러면 양변을 60으로 나눠버리면 이 시계값은 A분의 얼마? 5 플러스
b분의 12 플러스 c분의 13은 900보다 크거나 같은데 16으로 나눠버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5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 봐라. 이걸 보세요. 추가하고 야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야. 추가하고 이게 코시의 부등식이야. 이거 암기해 가지고 교과서 문제 깔짝깔짝 해봤자 교과서 문제를 시험 문제를 안 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다뤄봐야 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읽다 보면 이건 코시의 부등식이나 산술평균을 써야 해. 근데 모양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자기가 이른바 모양을 맞춰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모양 맞추는 게 그렇게 크게 필요 없거든요. 이 새끼는 모양을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야 해. 알았지? 이 내용까지 코시의 부등식을 딱 끝내버리겠습니다. 찍을 학생은 찍으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함수로 들어갈게요.